대질량 천체는 겉보기에도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고 있습니다. 매 순간 스스로의 생명을 태워서 짧은 시간 강렬하게 빛을 발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게 사라진 대질량 천체도 머지않아 다시 태어나는 때가 찾아옵니다. 죽어가는 별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켜 한순간 은하를 능가할 정도의 빛을 냅니다. 그 화려한 천체쇼가 끝나고 나면 거성이 있던 자리에는 블랙홀이나 고밀도 중성자별 같은 잔해만 남겨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질량 천체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쿼크별이라는 더욱 신비로운 천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별은 아주 위험한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립자. 우선 쿼크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오랜 시간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아톰, 즉 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아톰이라는 명칭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지만 현재는 원자보다 작은 단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예요. 원자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불규칙하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라고 하는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죠. 쿼크라는 이름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피네간의 경야에서 갈매기들이 마크를 위한 새 쿼크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따와 붙여진 이름인데 워낙 난해한 책이다 보니 그 진정한 의미는 이 책의 작가인 조이스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초기에는 쿼크가 3종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이후 연구를 통해 6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쿼크의 종류를 플레이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센스도 대단하죠? 중성자나 양성자는 매우 결합이 강한 3개의 쿼크로 되어 있고 이 결합을 떼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도 해방된 쿼크는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다른 쿼크와 결합해요. 이 아이들은 혼자 지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쿼크 물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자유로운 쿼크를 관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성자별의 내부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중성자별은 엄청난 고밀도로 성량 한 값에 수십억 톤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별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중성자는 마치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처럼 매우 조밀한 상태입니다. 별의 중심에는 매우 큰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3개씩 모여있던 쿼크는 산산이 부서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쿼크는 해당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물질은 쿼크 물질로 변화합니다. 덧붙여 쿼크 물질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초고밀도 천체와 같은 양의 에너지는 가속기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많은 불확정 요소가 존재합니다. 즉 쿼크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이론상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쿼크별에 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큰 공백이 2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쿼크별이 쿼크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쿼크 물질인 것은 핵뿐이고 그것을 둘러싼 두꺼운 껍데기는 아무런 특이성도 없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상적인 물질이 쿼크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반대도 가능한지, 다시 말해 압력과 밀도가 떨어지면 쿼크가 재결합하여 중성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쿼크별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지 55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런 천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대요. 쿼크별과 중성자별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희미한 단서들은 존재합니다. 중성자별은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작아지지만 쿼크별은 반대로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커져요. 중성자별의 질량에는 하한이 있어서 태양 질량의 10분의 1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이하가 되면 중성자는 붕괴해버리죠. 반면 쿼크별을 구성하는 이상물질은 매우 안정적이어서 압력이 낮으면 한없이 가볍고 작아집니다. 중성자별과 쿼크별의 또 다른 차이는 중성자별에 비해 쿼크별이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반경 10km에서 12km 이내에서
표면 온도가 평소보다 훨씬 낮은 초소형 중성자별을 조사하면 쿼크별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쿼크별의 형성에 중성자별이 필요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루트가 존재합니다. 빅뱅 직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주의 온도가 5조도까지 올라가면서 자유로운 쿼크들로 채워졌지만 극히 적은 양의 쿼크 물질이 일반 물질들처럼 중력의 영향으로 결합해 쿼크별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쿼크 물질 자체가 중력의 원인, 즉 암흑물질의 정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진화에 관해 알려진 사실들을 모두 뒤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쿼크별의 종류는? 놀랍게도 그런 쿼크별 안에는 더 특별한 천체가 존재합니다. 가뜩이나 희귀한데 그 안에 더 특별한 천체가 있다니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방금 전에 쿼크에는 6개의 플레이버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은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일명 U 쿼크와 D 쿼크입니다. 중성자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이 두 종류의 쿼크예요. 그런데 때때로 다른 종류의 쿼크가 대량으로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스트레인지 쿼크, 일명 S 쿼크입니다. S 쿼크의 출현 메커니즘도 완전히 해명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도 처음에 중성자별 안에서 스트레인지 물질의 기초가 되는 기묘체가 생겨나고 이것이 증가하면서 마치 강이 얼어붙듯 서서히 별 내부를 채워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스트레인지 쿼크별입니다. 스트레인지 쿼크별의 핵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스트레인지 쿼크 물질이라는 안정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 스트레인지 물질이 우주에서 가장 안정된 물질일 수도 있어요. 이 물질은 기묘체의 특성에 의해 주위 물질과 충돌하면 그 물질을 감염시켜 스트레인지 물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와 새로운 기묘체가 방출되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한층 더 멀리 날아가요. 일반적으로 이 물질은 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별들이 블랙홀이나 다른 천체랑 충돌하는 일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기묘체가 충돌로 인해 겉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도 기묘체가 생성된다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이 스트레인지 물질로 변화하여 생물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강입자 충돌기는 벌써 20년이나 멀쩡하게 가동하고 있고 지구도 특별히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우주에서 기묘체가 날아왔다는 얘기도 아직은 없습니다. 쿼크별 후보 천체. 연구자들은 초신성 폭발 관찰을 통해 쿼크별 수색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죽어가는 대질량 천체는 수축하여 중성자별이 되고 그 후 더욱 밀도를 높여 쿼크별이 된다고 하는데요. 즉 강력한 폭발이 2번에 걸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측된 초신성 중에는 이 과정에서 합쳐지는 것도 여러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SN1987A라는 초신성에서는 강력한 중성 미자 방출이 2회 연속 관측되었습니다. 이것이 쿼크별의 탄생을 나타내는 가능성의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또한 이론상 태양계 외행성에도 쿼크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외계 행성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결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찾는 편이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펄사나 백색 외성에 너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붕괴하지 않고 있는 천체가 있다면 그것은 쿼크 물질로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답니다. 쿼크 물질은 매우 고밀도인데다가 엄청난 부하를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겠네요. 슬프게도 쿼크별이나 쿼크 행성은 아직까지 가상의 천체일 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고찰도 큰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좋은 일이 아닐까요? 쿼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기묘체가 우리 지구에 쏟아질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